안녕하세요. 흑샤샤입니다. 우선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지난 분데스리가 모델 영상에 너무 많은 관심을 표해주셔서 조회수가 많이 넘게 나왔고 구독자도 300명, 400명이 넘게 구독을 해주셔서 너무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또 어떠한 영상을 찍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더 컨텐츠를 찍어야 될지 더 열심히 컨텐츠를 제작해가지고 구독한 만큼 더 재밌고 유익할 수 있는 제 삶과 이런 교환학생 마지막까지 영상을 찍어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은 원래 계획했던 대로 교환학생의 꿀팁, 그리고 독일 교환학생분들에게 좀 중요한 사실들을 몇 가지 전달해 주려고 이렇게 키게 되었습니다. 교환학생 오실 분들이 무조건 알아야 될 사실들을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약 20가지 정도 정말 솔직 담백하고 직관적이고 팩트를 후드려 패는 사실들로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학교 기초생활 및 서류, 생활, 태도, TMI 꿀팁까지 해가지고 제가 한번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여기 수업은 발표, 토론, 그리고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묻습니다. 기본적으로 팀플이 진짜 많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험 자체가 없었어요. 기말고사도 없었고 중간고사도 없었고 전부 다 팀플이었습니다. 한 팀을 이미 학기에 정해준 다음에 동등한 멤버로 수행을 해야 했습니다.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다른 교환학생분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도 시험 위주의 수업들보다는 팀플이나 과제, 그리고 프로젝트 위주의 수업들이 정말 많았고요. 수업은 대체로 소통형, 토론형 수업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이론을 전달하는 수업들이 아니라 교수님이 지속적으로 수업을 하는 와중에서도 너희들의 의견은 어떠하냐, 관련 이슈들은 뭐가 있냐, 피드백하고 물어보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해당 이론들을 조금 더 접목시켜 가지고 현실적인 요소들과 반영을 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수업들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학생들은 되게 적극적입니다. 가끔은 조금 기이한 현상도 발생을 해요. 어떤 학생이 A 쟁점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발표해가지고 이런 막 이야기를 편하게 했어요. 반대를 한다고 하면은 갑자기 손을 들어가지고 서로 토론을 합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또 다른 학생들이 토론을 하다 보고 교수님도 참여를 해가지고 적극적인 토론의 장이 만들어지다 보면은 어느 주차의 시간에서는 수업을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토론에서 하다가 수업이 끝나는 경우도 다반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신기했어요.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거에 있어서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학생들이 본인의 의견과 주장을 하는 거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고 자유롭게 표현을 하는데 일단 기본적인 태도나 자연스러움이 묻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보너스로 말하자면은 항상 독일은 수업 끝날 때 박수를 치지 않고 책상을 똑똑똑 도드리면서 수업을 마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출석은 자유지만은 책임은 오로지 본인의 몫입니다. 상상 이상으로 지나치게 관대합니다. 여기서는 저 오늘 아파요. 오늘 뭐 한국에서 부모님이 오셨는데 저 꼭 이분들이랑 같이 놀러 갔다 와야 돼요. 기차 시간 KTX 예약했어요. 이런 경우에 그냥 정말 편하게 교수님한테 가서 말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출석 체크는 없고요. 4주차에 꼭 우리는 이날 현장 체험 학습을 가야 돼. 이날 프로젝트 발표가 있으니까 반드시 참여를 해. 1주차 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주차에도 만약에 내가 본인이 아프다? 혹은 본인이 무슨 사정이 있다? 그럼 이메일을 편하게 보냅니다. 교수님 저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가서 못 갈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쿨하게 많이 아프구나. 빨리 낫고 다음 주에 보자. 이런 식으로 되게 관대하게 보내주십니다.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모르지만은 그 관대함이 팀플에서도 묻어납니다. 도원들도 나 오늘 아파, 나 오늘 뭐 부모님 왔어, 나 오늘 여기 갔다 와야 돼, 그냥 자연스럽게 말을 하게 되고 그거를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얘 오늘 아프구나 이렇게 돼야 된다는 좀 단점도 있습니다. 처음에 오시면은 매우 당황해요. 아니 갑자기 카톡에 왓츠앱에 I'm sick guys, I can't go to school today, so see you next week. 끝이에요. 우리 오늘 회의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뭐 회의 내용 물어봐야 되잖아요. 안 물어봐요. 아니 너 역할이 있는데 왜 연락을 안 해?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출석은 그만큼 자유롭고, 하지만 또 중요한 거는 그 자유로움 속에서 본인이 과제를 또 챙겨야 되고 언제까지 내야 되는지, 어디까지 진행 상황이고 내가 맡은 바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온전히 여러분들이 책임져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자율성이 주어지는 만큼 책임감은 본인에게 있다. 세 번째 내용, 여기서는 AI를 안 쓰면은 바보입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근데 솔직히 아직까지 저는 AI를 그렇게 맹신하지 못하는 편이거든요. 어떤 자료를 요청했을 때 당연히 알려주고 있긴 하지만은 자료가 조금 오류가 있어가지고 제가 다시 재검토를 하거나 다시 리서칭을 해가지고 피드백을 받아야 될 때가 있는데, 여기서 AI는 한국보다 더 훨씬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오히려 장려하십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 AI를 써서 어떠한 프롬프트로 했는지 나한테 제출할 때
첨부해줘. 제 전공이 언론정보학과임에도 불구하고 AI를 활용해서 정말 많은 걸 했어요. 진지하게 나도 이제 챗 GPT 프로를 사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AI 못 쓰면 바보고 못 쓰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꼭 AI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알아서 오시면은 강추합니다. 학생증 카드 돈 털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기초생활 및 서류 관련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비자입니다. 무조건 한국에서 제발 받고 오세요. 여기서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비자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서류 처리 능력이 한국보다 월등하게 느린 나라가 독일입니다. 제발 비자는 한국에서 무조건 받고 오세요. 현지에서 받은 친구들도 꽤 있지만은 받는 과정 또한 번거롭습니다. 이게 정말 무식하다라고 말을 하는 게 맞는데, 비자를 받기 위해서 면접을 해야 되는데 그 면접을 위한 예약을 잡아야 되고, 면접을 본 다음에 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수령을 위한 예약을 또 해야 됩니다. 진짜 무식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약이에요. 발급이 완료가 됐대요. 제가 정말 답답해서 외국인청에 따지려고 갔었는데, 그것도 겨우겨우 들어가서 물어봤는데, 그럼 주면 되잖아요. 절대 주지 않습니다. 수령을 하기 위한 예약을 해야지만은 준다고 합니다. 예약이 안 잡혀요. 제가 지금 100유로를 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안 돼가지고 수령을 못하고 있다. 3주 남았는데 제 생각에는 수령을 하지 못하고 집에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비자는 한국에서 받고 오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안멜뚱이랑 안멜뚱입니다. 안멜뚱은 독일에 오시자마자 2주 안에 거주지 등록을 하셔야 되고, 안멜뚱, 독일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는 일주일 이내에 하셔야 됩니다. 자, 안멜뚱이랑 안멜뚱 이야기를 했으니까 방송통신료, 수신료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안멜뚱을 하면은 본인 거주지 등록한 대로 한 우편이 날라오게 됩니다. 종이 서류가 하나 날라오게 되는데, 이 서류가 뭐냐면은 독일은 1인 1명당 방송 수신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약간의 세금 같은 개념이에요. 독일에 온 사람이라고 인지를 하고 이제 방송 수신료를 내라고 이제 메일이 오게 되는데, 혼자 사신다면 반드시 내야 되는 부분이지만은 본인이 기숙사에 산다거나 쉐어하우스 혹은 어떠한 거주자 밑에 들어가서 등록하게 된다면은 해당 분에게 이미 내고 있는 방송 수신료에 대한 코드를 받으신 다음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방송 수신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집 밑으로 들어갔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은 면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신중하게 미리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게 방송 수신료 코드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등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통신사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 핸드폰을 알디톡이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이 통신사를 사용했던 이유가 블로그에서도 다양한 유튜브에서 그렇고 가장 보편화돼 있어요. 보편화돼 있다는 게 가입하기 편해서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가입하기는 진짜 편합니다. 가서 이심 사고 충전식으로 월 납입을 하면은 값싼 가격에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정식적인 통신사가 아니다 보니까 느려요. 너무 느려요. 그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은 와이파이 신호가 안 잡힙니다. 알디톡은 더 심각하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 이후에 온 친구들한테도 강조를 했어요. 알디톡 하지 말아라. 알디톡은 좀 피하시고 번거롭더라도 조금 더 안정적이고 사람들이 많이 쓰는 통신사 사용해가지고 기가바이트도 웬만하면 돈 아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느린데 가뜩이나 20기가 다 쓰면은 안 된다고 날라오니까 넉넉하게 뭐 무제한을 하든 60기가를 하든 100기가를 하든 편안하게 사용하시면서 통신사는 알디톡을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독일에서는 어떻게 엠빵을 할까요? 독일에서는 페이팔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페이팔에 본인이 여기서 주로 사용할 은행 계좌를 등록해서 연동하시면은 쉽게 간편하게 친구들에게 이메일, 전화번호 혹은 친구들의 계좌번호를 통해 가지고 쉽게 돈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엑스파트리오를 하고 독일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애니륙이라는 카카오뱅크 같은 온라인 뱅크를 따로 개설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엑스파트리오를 사용해도 되겠지만은 좀 번거로운 부분이 있었고, 여기서는 애니륙을 보통 많이들 사용하신다고 해가지고 애플페이도 가능하고 실물 카드도 발급받아서 결제도 편하게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밑에 제가 엑스파트리오랑 애니륙 추천인 코드를 남겨놓을 테니 한국에서도 개설하고 오실 수 있거든요. 추천인 코드 사용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독일 앱스토어 계정 생성 및 각종 음식점, 마트, 적립 쿠폰 앱
다운로드입니다. 독일 앱스토어에서만 다운받을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앱스토어에서 나라 국가 설정을 독일로 한다거나 별도로 애플 아이디를 독일 계정으로 만드셔가지고 앱스토어에 들어가셔서 다운받을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카우플란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적립카드를 오프라인에서 비대면으로 만들 수 있고 온라인으로 연동시켜서 앱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앱으로 발급해줍니다. 가끔 들어가셔서 오늘은 어떤 게 세일을 하나 보고 실용적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디, 카플란드, 레베, 에데카 이런 앱들 독일 계정 앱스토어 따로 개설하셔가지고 앱스토어에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7번째 TK 공보험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TK 공보험 금액이 상당합니다. 독일에 오신 분들은 무조건 공보험이나 사보험을 하나씩 들으셔야만 독일 유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월 144유로를 내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이면 120만 원인데 아깝잖아요. 어떻게 뽕뽕냐면은 무조건 여기 와서 가다시를 맞으세요. 무상으로 무료 예방 접종을 해주는데 시기상 맞으시다면은 1차, 2차, 3차까지 맞을 수 있고 대략 40만 원 한국 돈으로 세이브해서 돌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다실 말고도 TK 앱을 들어가시면은 하단에 보이는 보너스 플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보너스 플랜이 뭐냐면은 K에서 인증된 어떤 활동들을 할 때마다 특정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그 포인트를 나중에 현금화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운동을 12주 동안 열심히 한다거나 예방접종을 맞았다거나 스포츠 클럽이나 짐을 등록해가지고 다닌다거나 스포츠 이벤트를 참여했다거나 건강검진을 받았다거나 특정 기준에 맞춰서 인증을 하면은 약 1000포인트씩 줍니다. 1000포인트는 10유로로 직결되거든요. 딱 30유로 환급을 받아가지고 마지막 생활비를 땡겼습니다. 가다실 구가 예방접종 맞으시고 TK 보너스 플랜 직접 하셔가지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번째는 제가 조금 당연한 말을 하는 걸 수도 있는데 받으신 TK 서류나 비자 서류, 안멜뚱 서류, 방송 수신료 서류군요. 여기는 전자 이메일보다 우편도 많이 오는 편이라서 절대 버리지 마세요. 한국이었으면 버려서 다시 전화하고 다시 보내주세요. 어떤 서류였죠? PDF 파일 주세요 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그 과정도 정말 번거롭습니다. 이런 서류들 절대 버리지 말고 갖고 있다가 한국 가시기 전에 혹은 한국 가셔서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게 외국이고 항상 무조건 여권을 들고 다녀야 되는 것처럼 이 서류들도 꼭 필수로 버리지 말고 갖고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여행 경비랑 생활비를 좀 분류해서 생활하라는 건데요. 엑스파트리오를 가입했기 때문에 월 992유로가 들어옵니다. 고정 지출로는 기숙사비, 통신비, 보험비, 도이치카드, 헬스장비가 항상 나갑니다. 이렇게 5가지가 나가면은 300유로 정도가 남아요. 빠듯하게 생활하면 잘 살 수 있는 정도? 열심히 장 봐서 요리하고 가끔 한 번씩 나가서 맥주 먹고 반대로 여행을 갈 때는 저는 무조건 트래블 월렛을 사용합니다. 여행 경비랑 생활비랑 구분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은 본인이 쓴 돈이 얼마인지 가늠도 안 될 뿐더러 돈이 그냥 쫙쫙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독일 현지에서 살면서 생활할 때 사용하는 돈은 엑스파트리오나 애니륙에서 992유로를 받은 거에서 먼저 생활을 해보시고 그 외에 여행은 아예 분류를 해서 나라별로 얼마나 쓰셨는지 어떻게 쓰셨는지 한번 기록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은 생활 부분 말씀드리러 이제 시내로 나가서 함께 제가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그리고 TMI 꿀팁 중 하나 더. 독일 교통편 기대하지 마세요. 지연, 취소는 기본이고 당연한 겁니다. 어떠한 약속을 위해서 어딜 가야 한다 혹은 여행을 위해서 어딜 가야 한다, 마음 편하게 이동하는 날에는 조금 여유로운 일정을 잡으세요. 지금도 보시면은 저 지금 시내 나가려고 지하철 타러 왔거든요. 가장 빠른 다음 열차가 25분 뒤입니다. 배차가 말이 됩니까? 그 다음 거는 40분, 그 다음 거는 55분. 진짜 믿지 마시고 기대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독일 대중교통은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가 꿀팁 하나 더. 냄새 관련된 겁니다. 흔히들 말하는 암냄새랑 담배 냄새 있잖아요. 먼저 암냄새 먼저 말하면은 이 암냄새라는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데, 동양인 유전상으로 땀이 나면 냄새가 안 나는데 서양인 친구들은 유전적으로 암냄새가 조금 땀에서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서양 친구들은 씻고 나서 바로 디오드란트를 뿌리거나 해서 냄새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참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몸으로는 반응이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뭐 파티나 클럽, 콘서트장, 사람 많은 장소, 대중교통 여름에 타면은 진짜 심한 사람들이 몇 명 있거든요. 와, 이게 무슨 막말로 음식물 썩은 냄새인가? 이 정도 할 정도로 심하게 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받아들이고 생활을 해야 되는 것 같고, 담배 냄새는 이것도 진짜 할 말이 많은데,
담배 문화 자체가 일단 너무 달라요. 한국은 흡연장에서만 펴야 된다는 게 좀 많이 강하잖아요. 독일은 금연 구역이 따로 없기 때문에 위아래 양옆이 뚫려 있으면 무조건 흡연이 가능한 구역입니다. 길 가다가도 앞에서 흡연을 해가지고 연기가 날라온다거나, 어떤 경우도 봤냐면은 지하철 문 잠깐 열릴 때 있잖아요. 그 시간에 잠깐 담배를 바로 피고 한 2번 호흡한 다음에 끄고 바로 다시 또 문 닫히니까 담배를 끄는 경우도 봤어요. 진짜 담배 문화 쩝니다. 자, 첫 번째, 독일의 물가가 싸다는 거는 옛말이고 물가가 생각보다 험난합니다. 너무 비쌉니다. 여러분, 뭐 이런 옷 자라에서 사서 입을 거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위에 30유로 세일해서, 바지 세일해서 20유로입니다. 물론 물가가 1유로에 1,000원으로 대입하면은 한국이랑 동일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환율 물가 1,612원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사서 입을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이런 괜찮은 마이 세일해서 26유로에 구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건 언제까지나 세일을 할 때 이야기고, 세일 품목도 적고 세일 할인율도 적기 때문에 여러분, 독일 싸다고 생각하고 오시면은 진짜 금물입니다. 자, 생활 관련 꿀팁 두 번째. 한국의 맛이나 동양의 맛이 그리울 때는 바로 고아시아로 가세요. 독일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아시아 마트입니다. 단순히 한국 식품뿐만 아니라 중국, 베트남, 다양한 아시아 음식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식재료를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 마트 레베나 카우플란드에서 구할 수 없는 것들을 무조건 여기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이 조금 나가는 편이긴 합니다. 당연히 다른 일본 마트에 비해서는 가격이 조금 당연히 나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음식을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는 훨씬 실용적인 가격이고, 더불어서 이런 고아시아의 꿀팁은 뭐냐면은 학생들에게 있어서 항상 10% 할인을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팔로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양한 소식통이 매달 올라옵니다. 이번 달에는 어떠한 할인 행사가 있는지, 어떠한 품목들이 할인하는지 다양하게 올라오고, 이러한 소식들, 그리고 고아시아 가서 여러분들의 요리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라면사리입니다. 라면사리 사셔가지고 0.8유로밖에 안 하거든요. 1,200원이에요. 한국에서 불닭 소스, 비빔면 소스, 라면 스프 쿠팡에 팔거든요. 사오셔서 만들면은 2,000원에 여러분들의 한 끼를 해결하고 고향의 맛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사실, 독일의 일요일은 공휴일입니다. 무조건 다 닫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은 많은 상점들이랑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거 보이시죠? 하지만 독일의 일요일은 진짜 완전 휴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휴식의 날이라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진짜 사람들이 다 피크닉을 하러 온다거나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걸 먹으면서 휴식을 온전하게 즐기는 날이지, 일을 한다거나 어떠한 작업을 하는 날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독일의 날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사람들이 유럽의 겨울은 따뜻하다, 유럽의 여름은 시원하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은 여름은 시원하다? 저는 솔직히 동의를 못할 것 같습니다. 겨울은 진짜 따뜻합니다. 경량 패딩 여러 겹을 입어서 보온을 해도 충분히 한국인한테는 정말 따뜻한 날씨고 너무나도 훌륭한 날씨입니다. 근데 여름은 진짜 날씨가 변덕스럽습니다. 비가 오거나 밤이 되면 정말 또 쌀쌀해지고 추워지는 날씨입니다. 독일에 오신다고 할 때는 날씨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오셔야 될 것 같고, 기모가 들어간 후드티, 맨투맨, 패딩, 코트들을 제외하고 좀 얇게 껴입고 여러 번 갈아입을 수 있는 옷들을 전 추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더울 땐 진짜 무진장 더워요. 햇빛이 한국보다 훨씬 세고 또 건조하다 보니까 와, 진짜 새까맣게 타오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비가 온다고 해서 우산을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비가 한 3분 10분 있다가 또 그치고, 바람막이 같은 거 챙겨오고 항상 소지하고 다니면은 기능성 있는 옷들도 조금 챙겨 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 오시면 항상 사람들이 좀 헷갈리고 좀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물인데요. 물에도 세 종류가 있습니다. 내추럴, 클래식, 미디엄, 이렇게 세 종류가 있거든요. 그럼 이 중에서는 우리는 어떤 걸 마셔야 하냐? 내추럴입니다. 클래식 워터는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탄산수고요. 미디엄은 탄산이 조금 적은 탄산수, 그리고 내추럴은 우리가 아는 진짜 자연수입니다. 물을 표현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 정도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still water, natural water, 이거를 구분하셔서 사셔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물을 사시고 편안하게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이나마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자연이 진짜 많이 그려진 그림의 물을 산다거나 아기가 그려진 물을 사면 됩니다. 아기들은 탄산수를 못 먹기 때문에 저희가 아는 흔한 오아시스 같은 삼다수 같은 물을 사서 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뒤에 있는 이런 판트 모양 있죠? 버리지 말고 갖고 간 다음에 집에 모아놓고 판트에서 돈 모아서 다시 세이브하는 거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RD에서처럼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곳이 대다수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는 무조건 항상 현금을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동전이랑 지폐를 다닐 수 있는 걸로 바꿨거든요. 그 이유가 유럽 사람들은 현금을 가지고 다닌 거를 일종의 부의 상징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돈에 추적할 수 없다라고 해서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에서 사시거나 유럽에서 교환학생을 하실 때는 한 달에 그래도 50에서 100유로 정도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 콘서트장, 행사, 파티, 클럽, 디저트 가게, 플리마켓 이런 데서는 무조건 현금밖에 받지 않으니까요. 항상 현금을 소지하시는 것을 강추합니다. 택배가 한국 택배랑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은 말 그대로 이 종이는 해당 우체국에서 우편을 수령하세요 라는 편지입니다. 메일로 DHL이 언제 배송이 되는지 저한테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재했기 때문에 우체국으로 반송이 됐다, 우체국에서 수령하라, 이렇게 된 메일이거든요. 이렇게 독일 택배는 정말 복불복이기도 하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 3번 다 우체국을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정말 믿지 못합니다. 원하는 날짜에 온 적도 제대로 없고 원하는 날짜에 온다고 한들 항상 이렇게 편지를 받아가지고 해당 우체국에 수령하라라는 게 대단한 사였기 때문에 독일 택배 골머리 아픕니다. 포켓 배송 이런 거 상상하고 오시면 안 됩니다. 저도 지금 찾으러 가야 됩니다. 진짜 자, 꿀팁 하나 더. 독일 같은 경우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키링을 항상 갖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전자식 패드가 보통 없는 편이에요. 보통은 다 열쇠로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에어비앤비나 이런 기숙사 가면은 항상 이렇게 키로 열어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카라비너에 제가 좋아하는 키링들 달고 필요한 기숙사 키 이렇게 갖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키링이나 인형 키링 한국에서 갖고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집에 도착을 했는데 또 생활 팁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독일에는 에어컨이 없습니다. 진짜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한국이었으면은 공공시설이라던가 학교 이런 데는 에어컨이 절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 방에도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저 지금 얘로 지금 2달째 버티고 있거든요. 진짜 여름에 진짜 죽을 맛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참고하셔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저라면 한국에서 꼭 이 손 선풍기나 아이스팩 이런 거 있잖아요. 야구장 갔을 때 붙이는 거 꼭 사옵니다. 진짜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 저처럼 이렇게 기숙사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처음에 들어오시면 정말 막막합니다. 저는 어떠한 방법을 썼냐면은 같은 학교에서 파견되어 같은 파견교로 왔던 직전 학기 선배님한테 양도를 받았습니다. 어떠한 것들을 양도를 받았냐면은 헤어드라이기, 빨래 건조대, 걸레, 세제, 그리고 각종 소스류들, 독일 수업 교재뿐만 아니라 각종 식기류들 이런 것들도 다 양도를 받았습니다. 이런 게 없었으면은 솔직히 첫 일주일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라면은 여러분들의 에타나 SNS 글들을 찾아보시면은 같은 학교에 파견됐던 이전 선배님들에게 양도를 물어본다거나 제가 들어보니까 이대나 숙대분들 정말 양도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꼭 직전에 파견되셨던 분들한테 단순히 양도 글뿐만이 아니라 각종 학교에 대한 소식이나 독일 교환학생에 대한 후기 꼭 확인하신 다음에 들어오셔서 좀 적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요리를 하러 가야겠죠? 꿀팁 이제 마지막. 독일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 오시면은 클럽 문화랑 행사, 파티 이런 문화 한 번씩은 경험해보고 싶으시고 경험해보게 되실 거거든요. 확실한 한 가지는 한국이랑 전혀 다릅니다. 그냥 정말 순수하게 노래를 즐기고 싶어서 친구들이랑 함께 뛰어놀고 싶어서 가는 게 여기는 클럽이자 행사이자 파티예요. 여러분 꼭 경험해보셨으면 좋겠고, 갔을 때 본전을 뽑으려면은 유명한 팝송들 있잖아요. 한 번씩 두 번씩 숙지해 오세요. 내가 모르면 안 되는 팝송 이런 거 쳤을 때 많이 나오잖아요. 5곡, 10곡만 알고 가도 진짜 재미가 180도 달라집니다. 모르는 노래에 가서 취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막 흥얼거리는 것보다는 내가 아는 노래를 가서 같이 함께 떼창하고 같이 함께 노래 부르는 게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의 콘서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함께 즐겨보세요.
교환학생 오면 또 하나 가장 막막한 부분이고 제가 생활 부분에서 강조하고 싶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리가 진짜 정말 막막해지는데요. 의식주, 먹는 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밖에서 사 먹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서 먹으시면은 기본 20유로, 30유로가 깨지기 때문에 언젠간 여러분들 요리를 하시게 될 텐데 적어도 한국에서 한두 가지의 요리 정도는 해 오시는 걸 정말 강추드려요. 최소한 계란 후라이 한 번이라도 구워 오세요. 최소한 요리 한 두 가지 정도는 꼭 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교환학생 태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잘 됐죠? 제 요리는 좀 많이 잘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건 딱 네 가지만 말할 건데요. 가장 첫 번째는 영어입니다. 이 영어 태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말하고 싶냐면은 틀려도 말을 하고 못 들었으면 다시 한번 묻는 태도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 교환학생 분들을 보면은 보통은 대부분 주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가장 좀 마음 아팠던 우픈 상황 중에 하나가 외국인 친구를 만나가지고 막 대화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친구가 이제 물은 거죠. 뭐 너 좋아하는 가수가 있어? 그러니까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근데 잘 알아듣지 못한 한국 친구가 오케이, yes. 그러니까 질문을 던졌는데 웃으면서 대답을 회피해 버리니까 이제 외국인 친구도 뭐지? 이렇게 된 거고 대화가 일단 기본적으로 끊겼고 유대 관계도 솔직히 깊어지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영어 어학 성적을 가지고 교환학생을 오게 되잖아요. 리딩이나 라이팅이나 리스닝을 기반으로 하게 되고 스피킹을 안 하다 보니까 교환학생 오신 김에 틀려도 그냥 자신감 있게 말하세요. 어차피 이 사람들도 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도 잘 못합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정말 완벽주의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내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아야 되고 올바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많이 강하기 때문에 딱 끝내더라고요. 그냥 자신감 있게 먼저 던지세요. 계속 물으시고 만약에 어떤 친구가 너무 말이 빨라요. 나 얘랑 정말 대화 못할 것 같아. 이런 태도가 아니라 또 당당하게 말하세요. 너 말 너무 빠르다. 조금 다시 한번 방금 말한 거 천천히 말해줄 수 있냐? 10명 중에 10명이 다 그 말을 들었을 때 흔쾌히 천천히 다시 말을 해주거든요. 여러분들이랑 대화를 하고 싶은 거고 놀고 싶은 거지 여러분들의 막 영어를 빡 퍼부어가지고 기를 죽여서 나랑 대화를 못하게 하려는 게 절대 아닐 거예요.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노력하고 한 명이라도 더 소통을 하려고 노력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오신 교환학생의 그 기간이 진짜 경험할 수 있는 폭도 훨씬 넓어질 거고 달라질 겁니다. 진짜 틀려도 말하고 못 들었으면 다시 한번 되묻는 습관 꼭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고 연장선상에서는 인종차별로 한번 좀 넘어가 보고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인종차별이 있을 수 있고 캣콜링이 여자분들 대상으로 정말 많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런 극단적인 심각한 문제 있는 그런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조금 더 밝게 웃고 인사하고 다가가면은 세상도 먼저 열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뚝뚝한 할아버지나 할머니 유럽인들을 보거나 좀 인상이 안 좋은 외국인들을 보면은 쟤 나한테 좀 말 세게 할 것 같은데? 나 무시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 사람들이 저희를 보는 입장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동양인? 검은 머리인데? 쟤 영어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거를 허물을 수 있는 게 안녕하세요,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또 미안합니다까지 이렇게 해서 5가지 정도가 되겠네요. 이거를 밝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디서든 태도가 확 달라집니다. 무심하게 무표정으로 지내지 말고 조금 더 웃으면서 사람들이 다가온다고 할 때 나도 화답한다거나 이러한 기본적인 밝은 태도가 제 생각에는 교환학생 생활 중에서도 정말 중요하고 좋은 거지 않나. 와서 경험하면서 배우는 게 너무나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신뢰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말한다고 돈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이 5가지 말이 표현하면 할수록 본인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지 않는 말인가 싶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스스로 찾아내서 잘 놀 준비를 하시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실력이자 스킬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들 챙겨주지 않잖아요. 밥 먹을 때 본인이 요리해서 밥 먹어야 되고 빨래해야 되고 설거지해야 되고 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여기서 뭐 하고 어떻게 하는지 안 알려줍니다. 헬스장 가려면 여러분이 직접 찾아봐서 가서 한번 어떻게 시설이 돼 있는지 가격은 어떤지 한번 발로 뛰어야 되고 어떤 파티를 가고 싶으면 친구한테 파티가 있는지 없는지 SNS를 찾아봐서 파티가 어디서 열리고 몇 시에 열리고 얼마인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나랑 같이 파티 갈래? 나랑 여기 오늘 행사하는데 갈래? 해주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뭘 했냐면은 동네에 마라톤 러닝 크루가 있더라. 그래서 직접 왓츠앱으로 연락을 직접 해가지고 혹시 나 가입하고 싶은데 할 수 있냐? 나 외국인이고 교환학생인데 독일어 못한다. 근데 뛰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당신들 아침에 러닝 할 수 있을 때 나도 같이 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직접 했더니 그룹챗에 초대도 됐고 항상 모닝 러닝 한 다음에 커피 마시고 이렇게 직접 제가 기회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진짜 발로 뛰고 친구들한테 친해지고 찾아보고 해가지고 행사, 뭐 파티, 콘서트 이런 거 다 하셔야 됩니다. 꿀팁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지역별로 ESN이라는 이레스무스 소셜 네트워크라는 주관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있어요. 뭐 볼링 파티, 트레킹 파티, 뭐 와이너리 파티, 각자 요리 만들어 오기 파티 이런 것들을 주최하는 그룹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가입하셔도 되고 스레드나 인스타그램에 독일 생활 꿀팁, 뭐 독일 할인 이런 거 뜨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찾아보시고 관심을 가져보시면은 그런 정보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귀에 들어오실 겁니다. 꼭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보시고 여러분들의 목표를 세워서 오셔서 그 목표를 하나씩 해 나아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정말 마지막 팁이자 조언이자 조금 꼰대 같은 말을 감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 해외에서 살았던 경험을 한번 성인이 되고 나서 꼭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 성인이 되고 나서 뭐 해외 취업이라던가 해외에서의 인턴 이런 경험으로 좀 시야를 넓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단순한 생각에서 오게 됐습니다. 막 학기를 남기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번 교환학생이 가지고 있는 6개월이란 소중한 시간이 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학업적으로는 좀 부담이 덜 되면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지 않았나. 이제 진짜 정말 성인이라는 그 문턱을 넘기 이전에 온전하게 나를 위해서 쏟아부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교환학생 분들이 유럽을 오실 때 가장 큰 이유가 99.9%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행이에요. 다 여행하러 교환학생 온다고 하죠. 뭐 독일, 네덜란드 물가가 싸서 여행하기 좋은 중심지라서 가고 싶었어. 저도 당연히 여행이 어느 정도 일부분이 제 이유이기도 하죠. 근데 저는 여행이 주는 아니었어요. 여행을 가지 말라고 말을 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은 교환학생 오셨을 때 여행이 주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환학생은 세계 여행을 하러 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나라에 정착을 해서 해외 대학 생활을 경험해보러 오는 거잖아요. 과정에서 그 삶을 직접 들어가 보고 경험하는 건데 그 경험이 조금 더 중요시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쓴 돈을 약함 종합해보자면은 기본적으로 1,500만 원이 나갔고 여행을 어느 정도 하냐에 따라서 2,000만 원 혹은 2,500만 원 등등 기타 등등까지 점점 가격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 비용을 내고 여행까지 해버리잖아요. 이도저도 아닌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독일에서의 학업은 학업대로 버리고 있고 여행도 가면은 막상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무작정 갔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간다고 하니까 가고 남들 교환학생들이 다 가봤으니까 가고 어느 순간 그 여행들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고 있더라고요. 막상 여행지를 가면은 또 이제 그제서야 찾고 있어요. 나 여기서 어떻게 교통편을 찾아야 되고 여기선 무엇을 먹어봐야 하고 여기선 이 박물관과 이 미술관을 가야 된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멘붕이 와요. 나 여기 뭐 하러 온 거지? 그냥 이런 도시구나.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물론 그 안에 정말 이쁜 건 많죠. 진짜 도시 이쁘고 사람들 착하고 친절하고 맛있고. 그런데 그거를 온전하게 즐길 수 있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1,500만 원, 2,000만 원, 2,500만 원이면은 맘만 먹으면은 기분 좋게 가방 하나 메고 와가지고 값싼 숙소 머물면서 6개월 동안 세계 여행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살러 왔는데 저는 돈이 아깝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파견된 그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 그리고 그 나라에서 만나게 된 친구들, 여러 행사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생활을 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라는 나름의 꼰대 같은 조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초창기에는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이 너 이번 주에 뭐해? 나랑 같이 놀러 갈래? 라고 말했을 때 대부분의 교환학생들이 하는 게 뭐냐면은 미안, 나 이번 주에는 이 나라 가.
아 미안, 나 다음 주에 이 나라 가. 친구들도 유대감을 쌓으려면서 못 쌓는 게 대다수였던 것 같아요. 꼭 반드시 여러분들 교환학생 오신다면은 여행도 정말 중요하지만 본인 나라에서 일어나는 여러 행사들 챙기시고 그런 나라들 문화 체험하시면서 경험하고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럽에 교환학생 온 사람들의 100명한테 물어보잖아요. 99.9%가 뭐라고 말하면은 아 나는 무조건 다시 유럽 여행 온다라고 말을 해요. 어차피 다시 올 겁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시간을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제 교환학생 5개월 차 조언 아닌 조언이자 꼰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한 20가지 정도의 꿀팁을 이렇게 영상을 찍었고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한 것 같은데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혹여나 궁금하신 부분이라던가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이나 저의 개인 인스타 DM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릴 테니까 꼭 물어봐 주시고 이 영상 여러분들에게 진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놓친 부분도 있고 제가 틀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중에 오셔서 한번 되돌아봤을 때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은 영상으로 남았기를 한번 내심 바라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정말 많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영상 찍고 여러분들 좋은 컨텐츠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으쌰으쌰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 계란 좀 먹을게요.